이것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개방된 장소에서 이 질병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트릭을 못 넣으면 훨씬 더 빨리 오거나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좋네요. 이거 정말 좋네요.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다행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눈이 붓고 얼굴이 희미한 안개처럼 흐릿한 적이 있나요?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하지만 왠지 마음속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하루 종일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거나 반대로 물 많이 마시면 또 화장실 자주 가잖아 하면서 괜히 물 마시기를 꺼린 적은요? 이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졌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의 아침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바로 그와 똑같은 느낌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소변에 거품이 많네. 색도 좀 탁한데?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탁하고 냄새가 유난히 진한가요?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피부가 붉어지지도 않으며 당장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이 천천히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혈압이 들쭉날쭉하고 잠이 깊지 않게 되죠. 그 상태를 그냥 두면 신부전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지거나 평생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 특히 아침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안정시키며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단지 이론으로만 본 게 아닙니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늘 피곤하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아침 산책을 지팡이 없이도 거뜬히 하시는 모습을요. 아침마다 얼굴이 좀 붓는 것 같아요. 발목도 무겁네고.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살짝 붓는 적이 있나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가을 아침, 마포의 작은 진료실 문을 열고 박용수 70 어르신이 들어오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차가운 손, 마른 체격의 말투는 늘 점잖고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다리가 좀 붓고요. 밤마다 3번은 꼭 깨서 화장실을 갑니다. 아침에 거울 보면 눈 밑이 시커멓고 몸이 밤새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무겁습니다. 그분은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달랐습니다. 검사 결과 2년 전보다 사구체 여과율이 뚜렷이 떨어져 있었고 이 혈압은 들쭉날쭉,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바로 그 아프지 않음이 더 무서운 신호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찬물 자주 드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짜게 드시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운동은 하시나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춥고 다리도 약해서요. 집 안에서만 좀 움직입니다. 요즘 밤마다 두세 번씩 깨네. 소변도 시원하게 안 나와. 진신 하이신전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거나 소변이 적고 시원하게 나오지 않나요? 저는 그날 그냥 약 드세요라고 말하고 박 선생님을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변화 하나를 받아들이려면 이유와 감정이 함께해야 하니까요. 저는 마주 앉아 있던 박 선생님 앞에서 따뜻한 물잔을 살짝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신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묵묵한 청소부 같아요. 밤새 피 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만 덜 춥게, 덜 피곤하게 도와주면 그들은 나머지 일을 아주 잘 해냅니다. 그분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야 하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몇 분만 투자해서 작은 의식을 하나 실천하면 됩니다. 요즘 허리 옆구리가 계속 묵직하게 아프네. 이시야, 과통고 허리가 은근히 아프고 특히 양옆 옆구리 쪽이 묵직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날 박 선생님께 아침마다 마시는 따뜻한 생강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전주에서 어릴 적 어머니께 직접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어머니는 항상 주전자에 생강 몇 조각을 넣고 온 가족이 나가기 전에 한 잔씩 마시게 하셨죠.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병 고치는 게 아니야. 피가 따뜻하게 돌아야 손이 덜 떨리고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의사가 되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긴저롤과 쇼가울쇼고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며 몸을 안쪽에서 따뜻하게 해준다는 사실을요. 적당히 올바르게 마시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손발의 냉증도 점점 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약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단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건강의식 헬트 리추얼이라 부릅니다. 아침엔 천천히 일어나서 생강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첫 진료가 끝난 뒤 저는 박 선생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을 세우며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그 다음 물 약 250ml를 끓입니다. 깨끗이 씻은 생강 몇 조각을 넣고 약불에서 3분 정도만 끓이세요. 불을 끄고 컵에 따뜻할 때 따라 마십니다. 당뇨가 없다면 흑설탕 반 작은술을 넣어도 괜찮지만 당뇨가 있다면 생강과 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마시고 빈속에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또한 시판 생강차는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 당분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 기록을 남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언제 마셨는지, 몸의 느낌은 어땠는지, 하루에 몇 번 소변을 봤는지, 아침과 저녁의 혈압은 어땠는지 그 작은 기록 습관이 신장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밤에 푹 자고 아침에 발도 안 시려워요. 좋아요.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시작이에요. 2주 후 박 선생님이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푹 자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발이 차갑지 않고 혈압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생강물 한 잔이 신장병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자 자연스럽게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되었고 음식 간도 점점 싱겁게 조절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은 결코 한 번의 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행동들의 결과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너무 피곤하네. 충분히 쉬었는데도 몸이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오늘 저는 박 선생님께 도움이 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에 다시 활력을 되찾게 한 그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다음 부분에서는 아침마다 신장을 지키는 3단계 습관을 구체적으로 소개드릴 겁니다. 첫째,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몸에 잘 맞는 생강을 고르고 올바른 비율로 끓이는 법. 둘째,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10분간의 가벼운 아침 운동법. 셋째, 신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는 아침 식단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간단하고 안전하며 집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나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때로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이 하루를 바꾸고 어쩌면 인생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또 종아리가 지났네. 손발도 너무 차가워요. 손발이 차고 밤에 자주 쥐가 나는 편인가요? 제가 박 선생님께 따뜻한 생강물 아침 습관을 알려드린 후 많은 환자분들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생강물만 마시면 충분한가요? 왜 꼭 아침이어야 하고 왜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어야 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하는 질문이니까요. 우리 몸에는 아주 정교한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아침은 혈액순환과 신장이 밤새 쉬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수분이 부족해 혈액이 약간 끈적해지고 기온이 낮아 혈관이 수축하며 혈압이 살짝 오르기도 합니다. 이때 따뜻한 물 한 잔은 혈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관 벽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소화기관을 자연스럽게 깨워줍니다. 여기에 생강 몇 조각을 더하면 그 따뜻함이 몸 전체로 퍼지면서 손발 끝에 모세혈관이 열리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더 원활해집니다. 그건 마법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약도 아랫배에서부터 따뜻함이 퍼져오는 그 느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그 따뜻한 감각은 두 가지 큰 변화를 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 몸이 이완되면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고 혈압이 안정되며 신장은 훨씬 효율적으로 피를 걸러냅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손발이 차고 잠이 얕던 많은 환자들에게서 직접 보아왔습니다. 요즘 팔이랑 등이 자꾸 가렵고 피부가 거칠어져요.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거나 특히 팔 아래나 등 쪽이 거칠고 어두워진 느낌이 있나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아침 3단계 습관은 정말 단순하지만 효과가 큽니다. 첫 번째 단계, 생강물을 마시기 전에 몸을 깨우는 이 3분입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옆으로 살짝 돌아누운 채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조심스럽게 상체를 세웁니다. 그 다음 손목, 발목,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이 짧은 동작들이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고르게 퍼지게 해주고 일어날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 천천히 일어나기 하나만으로도 아침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따뜻한 생강물 한 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 250ml에 얇게 썬 생강삼 4조각을 넣고 약불에서 3분간 끓이세요. 시판 생강가루는 색소나 당분이 섞인 경우가 많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향을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천일염 몇 알을 넣어도 됩니다. 단 절대 짜게는 마시지 마세요. 물을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장이 약한 분은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 마시고 항응고제 복용 중이거나 임신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생강은 혈액 응고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당분을 넣지 않고 싱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선자 할머니 또 잠이 안 오셔죠? 세 번째 단계, 생강물을 마신 뒤에는 10분간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달리기가 아니라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골반을 돌리고 깊게 숨을 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류가 활발해지면 산소가 신장까지 더 잘 도달하고 신장 세포들이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신장도 운동이 필요해요. 단지 몸 전체가 대신 움직여주는 거죠. 추운 날씨 때문에 밖에 나가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집 안에서 걸으세요. 혹은 창가에 서서 두 팔을 위로 올렸다 내리기, 기지개 켜기만 10번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몸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이 점점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매일 꾸준히 이어지면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습관이 됩니다. 신장은 온도나 혈압, 생활 리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움직이고 아침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체내 염분, 수분 조절 호르몬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시간표는 어떤 보약보다 값집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76세의 이순자 어르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의 2년 동안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생강물 의식을 권해드렸죠.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생강물 마신다고 잠이 올 리가 있나요? 하지만 3주가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발도 안 시렸고요. 그 따뜻한 감각이 그분으로 하여금 조금씩 수면제를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생강이 불면증을 치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이완과 생체 리듬의 안정이 자연스러운 잠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아침 의식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훨씬 밝고 아침 혈압이 안정되며 발이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건 과학과 습관이 만난 결과입니다. 최근 의학 연구에서도 체온이 일정하고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건 특효약을 찾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내 몸을 친구처럼 대하고 그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한 달 뒤 박 선생님이 다시 내원하셨을 때 그는 작은 수첩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혈압 수치와 배뇨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평균 혈압이 조금 내려갔고 밤에 3번 가던 화장실도 이제 한 번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곧 생강물 광고 모델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광고는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건강하면 그게 최고의 증거죠. 이거 그러면 남부씨 그의 눈빛 속에는 약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습관의 힘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도 특별한 약도 없습니다. 단지 따뜻함, 규칙성, 그리고 꾸준함. 그 3가지가 쌓이면 우리 몸의 가장 조용한 기관인 신장도 그 성실함에 응답하듯 다시 힘을 내줍니다. 아침 의식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안내한 뒤 저는 늘 첫 끼 이야기, 즉 아침 식사로 화제를 옮깁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아침을 거르거나 김치에 흰밥 한 공기로 대충 때우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식사는 밤새 일한 신장에게 건네는 첫 인사입니다. 그 인사가 따뜻하고 올바르면 신장도 미소로 답하지만 짜고 기름지고 달기만 한 음식으로 시작하면 아침부터 신장은 과로를 하게 됩니다. 저는 3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가볍게, 따뜻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가볍게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 따뜻하게는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지 않게 하는 것, 균형 있게는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의 비율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는 소금 섭취를 줄이되 완전히 끊지 말라고 합니다.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간을 약간 싱겁게 하고 천천히 씹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맛이 느껴집니다. 라면 국물, 자반 생선, 진한 된장이나 젓갈은 피하고 대신 자연의 맛이 살아있는 음식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무가당 두유로 끓인 오트밀 죽에 잘게 빻은 말린 생강을 뿌리고 구운 호두 몇 알과 따뜻한 물 한 잔을 곁들이는 식사 또는 현미와 조를 섞은 밥에 연한 미역두부국을 곁들이는 식단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싱겁고 재미없지 않나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그건 아직 혀가 적응 중이라 그래요. 2주만 지나면 혀가 새 맛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저는 여수의 김미자 어르신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그분은 짠 찌개와 간장밥을 즐겨 드셨고 그 결과 혈압이 높고 오후마다 다리가 붓곤 했습니다. 제가 소금을 줄이자고 하자 그분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죠. 선생님, 싱거우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연 소금으로 바꾸고 매주 조금씩 줄여보세요. 대신 생강 다진 것이나 볶은깨로 향을 더해보세요. 3주 뒤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짜지 않아도 맛있어요. 다리 붓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신장이 웃는 순간이에요. 많은 상담 중에 저는 또 하나를 강조합니다. 적당한 단백질의 중요성. 어르신들 중엔 고기를 줄여야 신장이 좋아진다는 말에 너무 적게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은 단백질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단백질은 찐 생선, 삶은 달걀, 부드러운 두부, 잘 익힌 검은콩 등입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께는 식사 순서를 조정하도록 지도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으면 식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제가 권하는 전형적인 아침 식단은 이렇습니다. 무가당 두유로 끓인 오트밀죽 한 그릇, 별개 빻은 말린 생강, 약간 구운 호두, 몇 알,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현미와 조를 섞은 밥에 연한 미역 두부국을 곁들이는 식사입니다. 양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식사하면 생체 시계가 안정되고 도심과 신장에 걸리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